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 의장 김민석입니다. 새해 인사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보니까 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냥 민주당 김민석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배포해드리는 내용은 주로 민주당의 총선을 앞둔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그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 의장을 야권 재편 수임기구로서의 새로운 시작위원회 의장을 직무를 야권 재편에 관한 전권을 받아서 수행을 그동안 무소속의 입장에서 해왔습니다. 입당하지 않고 어제 날짜로 향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확실하게 진다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유사당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다시 한번 법원 내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상당한 혼란이 현장에 조성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 희화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법원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도 더 민주라는 약칭의 유사당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더 민주라는 약칭을 당 차원에서 결정하고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등록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유사당면 금지 가처분 결정은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확실히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저희 민주당을 쓰실 때 원외 민주당이라고 표기하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표시하시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원외 민주당이라고 쓰시지 않아도 되게 민주당에서 원외자가 빠지는 날짜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약칭의 혼란 또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시정될 것이 또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치나 정당이 힘이 있고 크다고 해서 힘이나 자금력 등을 가지고 약소한 정당을 짓밟는 것이야말로 부당한 정치 각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고 곧 시작될 선거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과 대규모 고발, 선거법 위반 사태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사실은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습니다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들이 엄중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자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합 진행과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권의 재편 또는 분열, 재편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켰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를 수호한다는 원칙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가치,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 및 개인과는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기성정치권이 공히 정치공학적인 갈등에 휩싸이고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이 저성장 시대의 한국형 뉴노멀, 지금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뉴노멀 또는 신창타이라는 형태로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한국판 뉴노멀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노멀 대응체제의 구축과 핵심 정책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한 정책 선도를 주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민주당의 한국판 뉴노멀 추진단을 만들고 그 산하에 3대 추진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저비용 사회 추진본부, 새만금 신경제수도 추진본부, 저비용 상생 정치개혁 추진본부라는 저희가 보는 한국판 뉴노멀의 가장 중요한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추진본부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총괄본부장의 의외의 실력자를 곧 영입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이미 다 내부 조건은 끝나 있습니다. 한국판 뉴노멀을 저희들이 핵심 과제로 설정한다는 것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저성장 시대라는 이 뉴노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저비용 사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공정경쟁도 중요하고 중소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선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공공분야부터 비용의 거품을 빼는 저비용 사회의 전환이 최우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금 혹은 세무라는 원리에서 볼 때 과도하게 부당하게 과도한 폭으로 인상된 과도한 담배값 인상의 시정, 그리고 아직도 원래 취지가 완료된 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휴대폰 기본요금제 시정,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요금 등을 포함해서 교통비, 쓰레기 봉투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제 민생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가격 폭등 등을 저희들이 원상복구 또는 대폭 인하를 추진해서 전사회적인 저비용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안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신경제 수도입니다. 역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새만금 신경제 수도 구상을 지난 12월에 저희가 광주에서 처음 발표했고 앞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컨텐츠들을 제시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대한민국 제2의 성장, 지역격차 해소, 그리고 호남 경제의 융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호남이 민주화의 산실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산업화 다음의 시대인 혁신화의 시대를 이끄는 그러한 새로운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만금 신경제 수도 정책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제기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고 최소한 우선 현재 야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확실한 총선의 공동 정책으로 확정되어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추진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강력한 추진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실에 새만금 신경제수도 전담 수석 비서관을 신설하고 관련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재원 조달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만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자치입법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새만금 특별법 관련 재개정 사항에 대한 제반 항목 요약표를 총선 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신경제수도를 경제규제 프리 주거부담 프리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제규제는 제로화하고 그러나 환경, 보건, 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공항을 건설하고 항공자유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자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무상주거, 무상보육 등 신공동체 문명 도시로서 경제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진보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정부가 무원칙하게 토지 매각 방식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 이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중단하고 새만금 내 토지를 전면 공유화해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익 공유 원칙입니다. 한국판 뉴노멀의 세 번째 어젠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스웨덴식 저비용 상생 정치 개혁입니다. 복지 강국과 정치 강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간판을 내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그간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새정치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간 새정치연합에서 제기했었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또는 공천 폐지 등등이 다 무의미한 실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만 저희는 구체적인 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실제로 국회의원의 대우를 중산층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보장한 수조를 축소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그보다 더 축소할 것입니다. 전문가인 비례대표 의원의 상당수가 그 다음 지역구 진출을 위해서 자기 보좌관들을 활용하거나 배치하는 이러한 행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보선 2위 승계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적절한 장치를 둔다면 1년에 200억씩 낭비되고 있는 재보선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의석 여야 교차제,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의 본회의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와 야가 정당별로 나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별로 나눠하는 방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예컨대 대통령이 연설할 때 싸움 대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편은 일어나고 한 편은 않는 이러한 형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령에서는 이미 1년 전에 강령을 만들 때 연정에 가능한 실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DJP 때 실험이 시작되었고 현재 경기도에서 역시 또한 부분적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연정을 이후에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은 당명 수호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원칙을 지키면서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곧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확고한 정책 선거를 주도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 요구되고 있는 것, 새로운 정치에 진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당, 새로운 질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여야를 뛰어넘어서 한국판 뉴노멀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국판 뉴노멀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핵심 과제를 저비용 사회, 새만금 신경제, 수도 성장 전략, 그리고 저비용 상생의 정치개혁 세 가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1월 초 새롭게 시작하는 작지만 강한 정당 민주당의 정치개혁, 정치혁명, 야당 혁명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